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1년 배달의 민족에는 많이 흐트러져 있는 피자 사진과 함께 별점을 하나만 주는 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엔 피자 박스를 자꾸 꺼내다가 본인이 떨어뜨렸다며 배달 기사분께 어떡하죠? 라고 하니 기사분은 이미 카드 계산 끝났다면서 다시 시켜야죠 라는 대답을 했다면서 순간 열받았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한 참치집에는 무슨 많이 달라고 하여 이 정도 양을 줬다는 이유로 성의 없어 보인다며 별을 하나 뺐다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사장님은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하였고, 한 샐러드 집에서 별 하나를 빼고 리뷰를 올린 분은 양이 많아서 별 하나를 뺐다고 당당히 쓰기도 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에 주문하며 스푼 필요 없음을 선택하고는 스푼이 없다며 별점 테러를 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혼종이라며 이런 쓰레기 탑을 만들어 내놓는 분도 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누가 봐도 진상인데 본인만 진상인 줄 모르는 진상을 10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PC방 진상들입니다. 오버워치가 한창 유행하던 2016년 오버워치 갤러리엔 P방에서 초딩이 한조하길래 경찰에 신고받고 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오버워치는 15세 이용가로 초등학생은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실제 당시에 오버워치를 하던 초딩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112에 문자를 보내자 정말로 접수가 되어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딩의 민폐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마어마한 비속어들이 난무했고, 헤드폰을 끼고 있어도 떠드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고, 충전을 하지 않고 하다가 컴퓨터가 꺼지면 어마어마한 욕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직접 와서 그 초딩을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디 만들어 주셨다고 다 허락받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경찰관이 그게 명의 도용이라고 징역이나 벌금 얼마라고 이야기하자 울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데리고 나가서는 귀가 조치하고 부모님께 연락드렸다는 후속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로 오버워치 갤러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PC방에서 경찰을 불렀다는 글을 올렸는데, 정말로 신고를 하면 와서 오버워치 하고 있는 초딩들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PC방에선 30명 정도의 초딩이 나갔다고도 하는데요. 한동안 이런 오버워치 초딩 신고가 유행이어서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PC방에 출근하듯 왔었다고도 합니다. 그 초딩들은 결국 집에 와서 지식인의 질문을 남겼다고 하는데, 경찰이 와서 생년월일, 전번, 학교 반 등을 물어보았다며 부모님께 연락 가냐면서 진짜 무섭다는 학생도 있었고, 초딩은 오버워치 하면 안 되냐며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학생도 나오는 등 한동안 지식인은 초딩들의 오버워치 질문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초딩들이 잡혔을 때 결국 책임을 지는 건 PC방 사장님들이었다는 점인데, 상당수의 PC방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PC방에서 18세 미만 학생들의 나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학생증인데, 학생증 안 가져왔다고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요. 많은 PC방 사장님들이 붕괴하였고, 빡친 몇몇 PC방 사장님들은 찜질방이나 터미널 같은 곳에 공공장소에서 12세 관람과 방송을 저학년 어린이가 보고 있으면 신고하자는 이야기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PC방 사장님들은 미성년자 회원에게 알린다며 경찰서 이름으로 오버워치 금지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아예 학생들을 받지 않는 노키즈존 PC방도 생겨났으며, 심지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신고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며 이런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진상짓을 많이 했던 초딩들도 문제였지만 굳이 그때그때 신고해서 경찰력을 사용하는 게 맞냐 하는 비판들도 많았었는데요. 결국 2017년 1월 1일부터 게임법을 개정하여 12세나 15세 등급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기로 하였고, 2017년 11월엔 혈흔을 삭제한 12세 이용가 등급의 오버워치까지 나오며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롤에 밀리며 오버워치하는 초딩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초딩이었던 학생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올해 3월 MBC엔 한 PC방 사장님이 CCTV를 제보하였는데, 사장님이 한 손님에게 외부 음식은 반입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하자 음식을 엎어버리고는 구멍도 뚫고 위에 음료까지 부어버리는 찌질한 복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7만원 정도를 써서 마우스패드와 키보드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굳이 경찰에 민폐인 것 같아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찌질이들이 커서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강아지 장례 사건입니다. 2017년 대전의 한 펫샵 페북에는 초코라는 강아지를 무료 분양하고 3주 후쯤 받은 카톡이 올라옵니다. 오늘 초코가 죽었다며 병원 갔더니 체해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원래 건강하던 아이들도 급체하면 순식간에 하늘로 갈 수도 있다며 아기가 많이 놀랬겠다면서 위로를 하자 지금 딸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라며 검사비도 많이 나오고 장례비도 몇십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니 사장님이 건강하다고 하셔서 데리고 왔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며 딸에게 큰 상처라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초코는 무료 분양으로 간 거고 간지 3주 정도 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한 달 안에 키우던 강아지도 죽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화가 난다며 사장님께서 일부라도 부담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기억상으로는 구경 왔다가 아기가 마음에 든다고 울고 그래서 어차피 분양식이 놓친 아이라고 잘 키워달라고 하고 보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엄청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였지 않냐며 분양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사료까지 드리지 않았냐고 하자 사료도 1kg짜리 한 봉다리 준 거 아니냐며 지금 그 병원비가 몇 배로 나온 줄 아냐고 합니다. 사장님이 내가 그 강아지를 아프게 했냐고 물어보자 거기서 온 강아지가 죽고 딸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비용도 엄청 나온 상황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부담해달라고 하고 그냥 반만 내달라며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하자 손님 역시도 지금 육아 카페에 올릴 생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리면 당연히 명예훼손인 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고 사장님도 저희 페이지에 올려놓겠다며 다른 손님들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자 본인도 올릴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부담 못 하신다는 뜻으로 알겠다며 마무리합니다. 강아지가 급체에 걸리는 이유는 보통 급하게 먹어서인데 급체 방지용 그릇만 사용하였어도 강아지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직원 사진 찍어 올린 손님입니다. 2020년 네이트 반엔 상상 초월 백화점 갑질 고객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2주 동안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참다 글을 써본다며 한 번씩만 봐달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서울 한 백화점 안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혼자 마감하던 중 저녁 9시 40분경에 한 남자 손님이 와서는 진열된 슈크림빵 8개를 전부 집어보고 만지고 내려놓고 반복하길래 고객님 계속 그렇게 만지시면 안 되세요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가 워낙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이런 걸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고도 하는데요. 그러자 그 고객은 갑자기 화를 내며 아니 빵을 어떻게 안 만지고 사냐며 어떤 빵집을 다녀도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화를 냈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화를 내길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더 화를 내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글쓴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황급히 커피 머신 뒤쪽으로 숨었지만 계속 사진을 찍었고 가게를 돌아 나가서도 또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너무 놀라 울면서 주임님께 해당 이야기를 했더니 옆 가게 직원분이 CCTV 영상 주시겠다며 신고하라고 하였고 인스타나 페북 등에 혹시나 본인 사진이 안 올라오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2주쯤 지나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조 여직원 답이 안 나옴이라는 리뷰와 함께 글쓴이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리뷰를 보고 아직까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떨린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글쓴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사진이 찍혔다고 하는데 정말로 같은 아이디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사진 촬영은 물론 별점 테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열등감에 쩔어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사와 변호사, 경찰서까지 여러 문의를 했지만 형사처분은 어렵고 소송을 해도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인간 폰에 본인 사진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역겹고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비하 발언, 비난, 평가를 서슴지 않는 이 사람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기사로도 나오고 네이버 법률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았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처벌과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악질은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